2025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뉴스에서도 연일 금값 사상 최고치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요. 그런데 그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이 약 65% 오를 때 은 가격은 무려 약 150% 가까이 폭등했어요. 그야말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들어서도 이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불과 2주 만에 또 20% 넘게 뛰면서 은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 1월만 해도 온스당 30달러 수준이었던 은이 이제는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1년 만에 3배라니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도대체 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은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은가 폭등의 원인부터 은에 투자하는 방법과 세금까지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먼저 은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전문가들이 꼽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에요. 사실 은 시장은 지금 5년 연속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약 1억 5천만에서 2억 온스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특히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멕시코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량이 줄었고요. 런던과 뉴욕 거래소의 은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실물 은을 구하려면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의 폭발적인 수요예요.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거든요. 전기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구리보다도 금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특히 요즘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은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요. 전기차만 봐도 그래요. 일반 내연기관차에는 은이 약 15g에서 30g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그 2배가 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도 약 20g의 은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의 은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친환경 시대가 올수록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 2025년 말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은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만 은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매력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세계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2025년에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면서 은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됐어요. 이제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중국의 은 수출 제한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 정령국이에요.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거쳐간다고 해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은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 수출 허가 요건을 도입해서 이제 은을 쉽게 해외로 빼갈 수 없게 된 거죠.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첨단 산업을 위해 은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히토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살펴볼 지표가 있어요. 바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비율이 80에서 90 정도였어요. 쉽게 말해 금이 은보다 80배에서 90배 비쌌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5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보다 은이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증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과거 평균인 30에서 40 수준으로 더 좁혀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은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안에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트코 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57%가 2026년에 은 가격이 1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시티그룹은 2026년 중반까지 100달러 도달을 전망했습니다. 일부 낙관적인 전망은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죠. 물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월 16일에는 하루 만에 4% 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은은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은 투자예요. 실버바나 은화를 직접 사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한국금거래소 같은 공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보통 1kg 단위의 실버바를 많이 추천합니다. 소량으로 사면 그램당 가격이 더 비싸지거든요. 실물은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에요. 개인이 실물은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도 실물 가치가 보존된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유통수수료도 약 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최소 15%에서 20% 이상 올라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구조예요. 게다가 지금은 실물 공급이 부족해서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꽤 높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관도 신경 써야 하죠. 두 번째는 실버뱅킹이에요. 은행에서 은 무게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신한은행의 실버리슈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죠.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실물을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요.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ETF, ETN 투자예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어서 황금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국내에서 은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코덱스 은선물 H가 유일합니다. H가 붙은 건 환해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SLV라고 불리는 iShares 실버 트러스트가 대표적이고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번째는 은광산주 투자예요. 은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은을 캐내는 광산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튼 프레셔스 메탈스, 펜 아메리칸 실버 같은 회사가 있고요. SIL이나 SILJ 같은 광산주 ETF도 있습니다. 광산주의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예요. 은 가격이 10% 오르면 광산회사의 이익은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은 가격 급등 소식에 일부 광산주는 하루 만에 7%에서 10%씩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은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도 더 커질 수 있고 회사 자체의 경영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광산 사고나 파업, 규제 변화 같은 변수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 방법이 유효해요. 고점에 한꺼번에 샀다가 조정이 오면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면 실물 은이나 ETF를,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면 광산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 단기간에 10% 넘게 출렁이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은 투자의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 여기에 금리 인하, 지정학적 불안, 중국의 수출 제한까지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언제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의 산업적 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처럼 은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본인의 투자 목적과 기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